여러분, 봄의 제철이며 산채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두릅 이미 드셨나요? 두릅은 살짝 데쳐서 초장에만 찍어 먹어도 그 맛이 참 일품입니다. 물론 여름 두릅도 있긴 하지만 봄에만 먹을 수 있는 참두릅은 특유의 쌉싸름한 맛과 봄나물 특유의 향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맘때쯤이면 부지런히 챙겨 먹어야 하는 별미 중의 별미입니다. 두릅을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는 먹지 마라 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두릅을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봄에 한두 번 정도 먹는 음식인데 그 정도로는 별 영향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적당히 먹으면 되지 너무 가리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끼의 두릅을 한 박스씩 먹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조리법과 재료들로 맛있게 두릅을 즐기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릅을 생으로 드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만약 야채라 생으로 드셔도 되는 줄 아셨다면 이 부분만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릅의 줄기에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두릅은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 독을 제거해야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 데쳐 먹지 말라고 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항상 먼저 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릅은 처음에 반드시 데쳐 주어야 합니다. 두릅을 고를 때는 줄기가 연하면서 수분감이 있고 탄력 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연두빛의 어린 새순이 식감이 부드러워 먹기에 좋고 새순 끝부분에 잎이 펼쳐지지 않고 오므라든 것이 신선하고 부드러운 두릅이라고 합니다. 줄기나 잎 부분이 시들거나 얼룩덜룩한 반점이 있는 것 혹은 가시가 많은 것은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새순 부분과 나무 껍질이 붙어 있는 부분은 길이가 비슷한 것이 좋고 나무 껍질이 지나치게 마른 것은 수확한 지 오랜 기간이 지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기는 12에서 15cm 정도인 것이 가장 좋고 무게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는데 50g 이상인 것이 가장 좋은 품질의 두릅이고 30에서 49g이 상품이고 20에서 29g이 중품, 20g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하품이라고 합니다. 두릅은 나무에서 나는 위치에 따라 맛의 품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나뭇가지 꼭대기에서 피는 초순일수록 부드럽고 연하기까지 해서 가격이 비싸지고 옆가지에서 따거나 초순이 아닌 두 번째 따는 옆순인 두벌순일수록 품질이 낮아져 가격이 싸게 유통된다고 합니다. 초순은 보통 부드럽고 두툼하고 두벌순이나 옆순일수록 가느다랗고 가시가 있습니다. 물론 모두 숙회로 먹을 수 있지만 길게 자란 것들은 장아찌로 담가 먹는 분들도 많습니다. 두릅은 재배된 두릅도 있고 야생 두릅도 있는데 야생 두릅의 경우 향과 맛이 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릅을 손질할 때는 두릅의 밑동 끝부분만 잘라내고 장갓이나 나무 껍질이 붙어 있다면 모두 제거해준 후 물로 헹궈주면 됩니다. 섭취 전에는 물에 살짝만 데쳐준 후 찬물로 헹궈주면 됩니다. 조금 더 쓴맛이나 떫은 맛을 제거하고 싶다면 데친 상태로 물에 좀 더 오래 담가두면 좋습니다. 두릅은 시간이 흐를수록 딱딱해지고 맛 자체도 떨어지기 때문에 구입하고 바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간단하고 맛있게 두릅 숙회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두릅을 세웠을 때 3분의 2가 잠길 정도의 물을 냄비에 담아 끓입니다. 끓는 물에 소금 반 큰술을 넣고 두릅 밑부분을 먼저 넣은 채 20초 정도 데쳐줍니다. 이는 밑동 부분이 두꺼워 잘 익지 않기 때문에 밑동을 먼저 익히기 위함입니다. 소금을 넣어주는 이유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어야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고 초록빛이 선명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밑동을 먼저 데친 후 나머지 부분을 1분 정도 더 데쳐줍니다. 이렇게 데친 두릅은 차가운 물에 깨끗하게 헹구고 손으로 가볍게 물기를 짜주면 좋습니다.
데친 뒤에 바로 건져 차가운 물에 넣어 열기를 빼내야 식감뿐 아니라 색감도 살아납니다. 물은 차가울수록 특히나 얼음물이면 더 좋다고 합니다. 시중에 파는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좋고 고추장 2큰술, 설탕 1큰술, 매실액 1큰술, 식초 2큰술, 다진 마늘 반큰술, 참기름 반큰술, 마지막으로 통깨를 넣어 초장을 직접 만들어 먹어도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초장뿐 아니라 두릅과 궁합이 맞는 음식으로 겨자즙을 꼽기도 합니다. 두릅의 겨자즙을 먹는 것이 비타민 파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니 초장을 대신에 겨자즙에도 찍어 먹어 보시길 바랍니다. 두릅은 데쳐서 무침이나 전을 부쳐 먹어도 맛과 향이 살아있습니다. 두릅은 인삼의 대표 성분으로 흔히 알려진 사포닌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포닌 성분은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피로회복, 혈당 조절과 혈관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기침과 가래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포닌은 혈당치를 낮추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당뇨병 치료에 쓰이기도 합니다. 이뿐 아니라 두릅에는 모발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성분과 비타민C가 있어 탈모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만약 숙면을 잘 취하지 못한다면 두릅의 특유의 향이 정신을 맑게 하고 잠을 편안하게 자도록 도움을 주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유의 은은한 향과 쌉싸름한 맛을 가진 두릅은 봄 두릅은 금, 가을 두릅은 은이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영양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릅에는 사포닌 성분뿐 아니라 퀘르세틴, 캠페롤, 하이페로사이드 등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해서 항산화 및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항암 작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퀘르세틴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및 항암 효능이 매우 강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캠페롤은 국내 연구팀에 의해 피부 염증으로부터 야기되는 진피층 손상을 조절할 수 있는 항염증 효능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곧 식품과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뉴트리언츠에 실리기도 했을 정도로 검증된 내용입니다. 추가로 로즈잎에 풍부하다고 알려진 하이페로사이드는 노후의 관절 건강과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은 성분입니다. 또한 두릅은 100g당 20칼로리 정도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평소에 잘하지 않아 혈액 속에 지방이 많이 낀 경우에 두릅을 먹으면 좋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두릅에는 뼈와 관절 건강에 이로운 비타민 K가 냉이의 1.5배, 달래의 3.5배나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앞서도 언급했듯 두릅을 자주 먹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먹을 때 박스째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먹든 생으로 먹지만 않는다면 크게 관계없지만 그래도 주의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두릅과 관련된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두릅은 통풍이 있는 사람들은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체내의 요산을 늘리는 퓨린이 많이 든 음식을 먹으면 통풍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두릅은 퓨린 함량이 높습니다. 단백질의 일종인 퓨린은 주로 동물성 음식에 많이 들어있지만 두릅과 더불어 아스파라거스와 시금치는 통풍 환자들은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양대 병원 류마티스내과의 전재범 교수님은 통풍으로 통증이 생기는 것을 통증 발작이라 부르는데 이 발작의 특징은 압력을 줄 때는 물론 만지기만 해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심한 통증이 느껴지며 엄지발가락에 생겼다면 아예 걷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풍의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두릅은 가급적 섭취를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하게 드시지는 않는다면 많은 전문가들이 통풍에 좋은 두부와 함께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부에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데 이런 불포화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두릅에 함유된 비타민 K가 두부의 풍부한 칼슘을 뼈에 잘 흡수시켜 주도록 도와주며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해 준다고 합니다. 두부와 함께 먹는 방법으로는 데친 두릅을 노릇노릇하게 지진 두부와 같이 먹을 수도 있고 두릅과 두부를 함께 볶아 먹어줘도 좋습니다. 특히나 데친 두릅을 잘게 썰어서 기름에 볶아준다면 그냥 데쳐서 먹을 때보다 두릅에 들어있는 많은 영양소들을 더 잘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릅은 소고기와도 좋은 궁합을 자랑합니다. 이 둘을 같이 먹으면 맛은 물론 영양학적으로 궁합이 잘 맞습니다. 두부와 마찬가지로 소고기의 불포화 지방산이 두릅의 비타민 K가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두릅 소고기 말이로 요리해 먹으면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레시피는 유튜브에 두릅 소고기 말이라고 검색해 본 후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릅은 마늘과 함께 볶아 먹게 되면 노화 방지에 탁월한 항산화 물질도 더 많아진다고 하니 마늘과도 볶아 먹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고등어와 꽁치와 같은 생선류 그리고 새우, 게와 같은 갑각류의 경우 퓨린의 함량이 많기 때문에 두릅과 같이 먹으면 통풍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으니 이런 음식들의 조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맥주는 당연히 통풍에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두릅은 냉한 식물로 분류되기에 너무 과하게 섭취하면 설사나 배탈이 나기 쉽다고 합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하루에 70g 정도 약 5줄기 이하로 드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두릅은 차로 우려 먹어도 맛이 일품입니다. 두릅차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잘 손질해서 한번 데쳐준 두릅 4개와 대추 5개를 준비해 줍니다. 먼저 두릅을 잘게 썰어주고 대추에도 조금씩 칼집을 내고 냄비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생수 4컵 정도를 부어주고 팔팔 끓여줍니다. 팔팔 끓기 시작했을 때 불을 줄여 약불로 10분 정도 끓여주면 보약이 되는 두릅차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차를 끓여보면 두릅의 독특한 향뿐 아니라 대추에서 우러난 달콤함도 느껴지니 아직 이렇게 먹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차로 우려 먹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차로 우려 먹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릅과 대추를 준비해 준 후 이번에는 두릅을 냄비에 살짝 쪄준 다음 향이 잘 나도록 비비며 채반에 담아 그늘에서 건조합니다. 건조한 두릅을 팬에 넣고 중불에서 볶다가 약한 불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탄관에 두릅과 대추를 넣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중불로 은근히 끓여 찻잔에 따라주면 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두릅의 풍부한 비타민 K는 혈액의 응고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혈액을 묽게 하는 약물인 와파린과 함께 섭취하면 약효가 감소되기 때문에 뇌졸중 환자의 경우 두릅 섭취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두릅을 바로 드시지 않거나 많은 양의 두릅을 구매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릅을 보관할 때는 생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때 두릅에 물을 살짝 뿌려준 후에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싸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 두릅은 향을 즐기는 산채이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지 말고 빨리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더 오래 보관해야 한다면 소금에 절이거나 데쳐서 얼리는 것이 좋습니다. 삶은 두릅은 상온에 오래 두면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두릅나무, 엄나무와 같이 가시가 있는 나무는 예로부터 악귀를 쫓는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대문 옆에 울타리로 심고 봄이면 돋아나는 새순을 걷어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두릅은 참두릅 혹은 나무 두릅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땅두릅과 개두릅이 있습니다. 땅두릅은 나무에서 채취하는 것이 아닌 땅에서 캐내는 두릅입니다.
땅두릅은 일반적으로 가시가 없이 잔털이 있고 150cm 정도 자라며 속은 비어 있기 때문에 딱딱하지 않습니다. 땅두릅의 뿌리는 약재로 쓰일 만큼 몸에 좋고 다른 두릅들과 달리 수확하기도 간편하다고 합니다. 또한 가격이 저렴한 편에 속하지만 효능은 비슷해 사람들이 많이 찾기도 합니다. 참두릅은 두릅을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에게 좋지만 어느 정도 두릅을 먹어본 사람들은 강하게 씁쓸한 맛과 향이 일품인 땅두릅만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두릅은 읍나무에서 자라난 새순입니다. 손으로는 만질 수 없을 정도로 가시가 많기 때문에 엄하다는 의미로 엄나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주로 나무 자체를 물에 끓여 차로 마시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먹는 닭백숙에도 넣어 먹곤 합니다. 개두릅과 참두릅은 구분하기 어렵지만 개두릅은 참두릅보다 잎이 진하고 윤기가 있으며 씁쓸한 맛이 참두릅보다는 강합니다. 두릅은 이렇게 봄에 제철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름두릅도 있습니다. 주로 전라북도 고산지대에서 이 여름두릅이 많이 재배가 됩니다. 여름두릅이 봄두릅과 가장 큰 차이점은 나무 줄기나 잎에 가시가 없다고 합니다. 향긋한 향과 쌉싸래한 두릅 고유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봄이 지났는데도 두릅을 먹고 싶은 분들은 여름두릅을 구매해 먹을 수 있습니다. 여름두릅의 종근, 즉 뿌리로 번식하기 때문에 한 번 심으면 몇 년 동안 계속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릅은 초보 귀농인은 물론이고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 마을의 귀중한 소득작물이라고 합니다. 전남 보성군의 이춘복 한국두릅연구소 대표님은 귀농인의 추천 작물로 두릅을 추천했습니다. 이춘복 대표님의 말에 따르면 두릅은 재배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두릅은 심어놓기만 하면 저절로 자라고 다른 작물처럼 영농기술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춘복 대표님은 마을에서 82세 된 할머니 혼자서 1200평의 두릅 농사를 짓고 있다며 작물의 특성상 어르신들도 두릅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름을 주고 예초기 작업 및 수확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두릅 농사의 영농 일수는 다른 작목에 비해 많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두릅을 키워본 경험이 있는 어떤 분은 땅두릅이 정말 맛도 좋고 키우기 쉬운 좋은 작물이지만 한 가지 주의사항으로 씨앗이 여물기 전에 꼭 따라고 조언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씨가 떨어져 천지사방에 땅두릅이 나고 새가 열매를 먹고 똥을 싸는 건지 바람에 날리는 건지 꽤 떨어진 곳에도 싹이 튼다고 합니다. 이때 싹을 바로 뽑아주지 않으면 뿌리가 엄청 깊어 캐내기도 힘들다고 하니 혹시나 재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철을 맞은 두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두릅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과 조리 방법을 고민하시는 분들, 더 나아가 두릅을 직접 재배하고자 희망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